대체 아까 그 종편 방송에서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죠? 안녕하세요. 정성훈 약사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콜라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콜라겐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금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콜라겐을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는다. 뭐 먹어봤자 이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뿐이다. 자, 어떻게 방송을 이렇게 아무런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낼 수 있는지 가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콜라겐 분명히 피부에 도움 됩니다. 자, 문헌 하나 볼게요. 리뷰 문헌을 가져왔어요. 콜라겐 가지고 피부에 대해서 연구한 문헌들이 꽤 있는데 그걸 뭐 하나하나 보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주 목적인 피부 그쪽으로 좀 포커싱해서 리뷰 문헌만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1개의 연구 805명의 시험 대상자를 리뷰한 문헌이에요. 2019년 초에 발표가 됐고 8개 연구는 콜라겐 가수분해물, 2개는 트리펩타이드 콜라겐, 1개는 다이펩타이드 콜라겐, 다 이제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한 연구들이죠. 자, 모두 대체적으로 피부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경구 콜라겐 섭취는 피부 탄력과 보습, 그리고 피부 콜라겐 밀도를 증가시켰다. 즉, 콜라겐은 피부에 좋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할 수 있었지만 뭐 안전했고 특별한 이상 반응도 없었다. 효과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뭐 제가 나름 열심히 효과가 없다는 문헌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찾지 못했어요. 그런 문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효과 없다는 문헌이 한 100개쯤 되고 효과 있다는 문헌 한 개밖에 없다. 이러면은 효과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효과 있다는 문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효과 없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아까 그 종편 방송에서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효과가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은 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콜라겐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장에서 흡수가 안 된다. 네, 이런 주장이 있죠. 자, 아마 맞긴 맞아요. 이제 단백질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져야지만 흡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콜라겐 연구들에서도 굳이 콜라겐이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흡수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콜라겐 관련 문헌들에서 콜라겐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그 흡수된 아미노산이 콜라겐을 생합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그 어떤 패스웨이, 그 메커니즘이 막 이렇게 상세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콜라겐을 먹었을 때, 자, 이렇게 혈중 그 아미노산 농도가 증가를 하고, 특히 이제 저분자 콜라겐, 이게 가수분해한 콜라겐이거든요. 저분자 콜라겐을 먹었을 때 더욱더 많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상승하더라. 연구들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콜라겐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지 안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먹었을 때 정말 피부에 도움 되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연구들에서도 흡수된 아미노산이 이로운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지 걸 내용이 아닌 거죠. 자, 비슷한 예로 또 나노 콜라겐은 의미 없다. 아무리 쪼개고 쪼개봤자 그건 그대로 흡수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노 콜라겐 자체가 어떤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 역시 설명을 드리자면 표면적이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초등학교 때도 나왔던 개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과학 시간에 졸지만 않았으면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예요. 표면적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면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부피라고 하더라도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은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예시가 나와 있죠? 이 정육면체의 표면적은 96제곱cm예요. 근데 요거를 16등분 했죠? 이렇게 쫙쫙쫙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표면적이 4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막대사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막대사탕을 먹어요. 자, 안에서 이렇게 빨면서 돌돌돌 돌려봤자 이건 천천히 녹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다가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거를 깨물어 먹죠. 사탕을 으드득 먹어서 잘게 부수고 나서는 금방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서 표면적이 넓어졌을 때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경우들은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나노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타이드를 잘게 쪼개서 최대한 낮은 분자량으로 만들면 그만큼 표면적이 넓어지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를 조그만 단백질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작은 단백질들이 알알이 있는 상황이면은 그 단백질 각각의 효소가 작용하기도 훨씬 쉽다는 거죠. 그렇게 넓어진 표면적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아미노산을 우리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생체 이용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반대로 말하면 음식 콜라겐들은 워낙 고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고분자더라도 효소가 작용해서 아미노산으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흡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훨씬 우세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건강식품, 모든 의약품 마찬가지예요. 100% 효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는 약간 효과가, 누군가에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인차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는 에비던스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콜라겐 자체로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미노산으로 쪼개진 다음에 그 아미노산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에서 필요한 콜라겐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아미노산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흡수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노 콜라겐과 일반 콜라겐, 음식 콜라겐 어떤 걸로 섭취하실까에 대한 고민은 스스로 좀 해보셔야겠죠. 나노 콜라겐이 흡수는 용이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고분자 콜라겐은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흡수가 어려울 수가 있고 음식을 통한 콜라겐 섭취는 불필요하게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오늘 간단히 콜라겐 관련된 논란 정리해 봤고요. 더 이상은 콜라겐이 유사과학이다, 효과 하나도 없다, 다 상술이다, 이런 말에는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명하게 콜라겐 소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